같은 AI한테 똑같은 앱을 만들어 보라고 시켰습니다. 한쪽은 20분 만에 끝났는데 핵심 기능이 아예 안 돌아갔고, 다른 쪽은 6시간 뒤에 진짜 돌아가는 앱을 내놨어요. 모델도 같았고 시킨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랐던 건 그 AI가 일하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더 다듬는 대신 AI가 일하는 환경 자체를 건드려 봤습니다. 첫 편에서는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왜 점점 힘들어지는지를, 두 번째 편에서는 프롬프트를 길게 쓰는 걸로는 왜 해결이 안 되는지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에서는 코드는 빨리 나오는데 정작 제가 더 바빠지는 상황을 봤어요. 확인하는 일이 전부 사람한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은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럼 AI가 스스로 확인하게 만들려면 뭘 바꿔야 하느냐? 마침 엔트로픽이 올해 3월에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한 실험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에이전트 하나한테 그냥 맡겨봤습니다. 20분 9달러 만에 결과물이 나왔는데 화면은 뜨지만 정작 게임이 플레이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과제를 하네스라고 부르는 구조 안에서 돌렸습니다. 6시간 200달러가 들었고 이번에는 끝까지 플레이되는 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짚고 갈 게 있어요. 시간은 18배, 비용은 22배가 들었습니다. 환경을 만든다는 건 공짜가 아닙니다. 그럼 혼자 막혔을 때는 왜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컨텍스트입니다. 창이 차오를수록 모델이 앞뒤를 놓치기 시작해요. 심지어 한계가 가까워지면 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엔트로픽은 이걸 컨텍스트 불안이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 이유가 더 결정적입니다. AI한테 자기 결과물을 채점하라고 시키면 사람이 보기엔 엉성한 결과인데도 아주 자신있게 잘했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채점자를 아예 밖으로 빼냈습니다. 기획하는 에이전트, 만드는 에이전트, 그리고 채점하는 에이전트를 따로 뒀어요. 채점하는 쪽은 코드를 읽지 않습니다. 대신 브라우저 자동화 도구로 실제 앱을 켜서 사용자처럼 직접 눌러봅니다. 기능이 되는지, 화면이 쓸만한지, 코드 품질은 어떤지를 항목별로 보고 하나라도 기준선을 못 넘으면 통과를 안 시킵니다. 실제로 만드는 쪽이 다 됐다고 보고한 뒤에도 녹음이 안 되고 편집 기능이 빠져 있는 걸 채점자가 계속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세 바퀴를 돌고 나서야 3시간 50분 만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AI가 더 똑똑해진 게 아니라 채점받는 구조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한 회사가 유난히 잘 만든 사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따로 찾아봤습니다. 올해 나온 논문 하나가 같은 모델을 서로 다른 환경에 넣고 벤치마크를 돌렸습니다. 실제 저장소의 이슈를 고치게 하는 시험이에요. 같은 클로드 오퍼스 모델이 표준 환경에서는 45.9%를 맞췄는데 클로드 코드 환경에서는 55.4%를 맞췄습니다. 같은 논문에서 모델만 바꿨을 때는 점수가 2.5에서 5점 사이로 움직였습니다. 환경을 바꿨을 때는 8.5에서 13점이었고요. 다른 논문은 점수 말고 비용을 받습니다. 같은 문제를 푸는 데 든 토큰이 환경에 따라 최대 40배까지 차이가 났어요. 모델을 업그레이드해서 줄어든 건 잘해야 1.3배였습니다. 낭비의 대부분은 모델이 아니라 환경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나쁜 환경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턴을 그냥 흘려보내는 횟수가 10배 많았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이 환경이라는 걸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궁금해지실 텐데요. 요즘은 이걸 하네스라고 부릅니다. 다만 아직 업계 표준으로 굳은 용어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모델을 뺀 나머지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네스는 설정 파일 한 개가 아닙니다. 클로드 MD만 잘 쓰면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건 구성 요소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이 7가지가 같이 움직입니다. 컨텍스트, 규칙, 도구, 실행 환경, 제약, 검증, 그리고 피드백. 이걸 두 종류로 나눠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미리 방향을 잡아주는 가이드, 그리고 나온 결과를 붙잡는 센서. 그리고 실무에서 효과가 제일 확실한 건 센서 쪽이었습니다. 스포티파이 사례가 그걸 잘 보여줘요. 스포티파이는 사내 코딩 에이전트한테 빌드 도구마다 다른 명령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증이라는 입구를 딱 하나만 열어줬어요. 에이전트는 그 안에서 뭐가 도는지 모릅니다. 그냥 검증을 부르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불러야 합니다. 검증이 실패하면 풀 리퀘스트 자체가 안 열립니다. 사람 앞까지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판정자가 세션의 4분의 1 정도를 거부했고 그중 절반은 에이전트가 스스로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1,500건이 넘는 변경이 실제로 병합됐어요. 정리해볼게요. 예전 방식은 이랬습니다. 프롬프트를 넣으면 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은 전부 사람이 확인하고 되돌리고 다시 시킵니다. 환경을 만들면 이렇게 바뀝니다. 작업이 들어가면 AI가 도구로 실행하고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실패하면 그 결과가 다시 AI한테 돌아갑니다. 사람의 자리도 바뀝니다. 매번 채점하던 자리에서 채점 기준을 만드는 자리로 옮겨가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환경을 만들어도 AI는 여전히 틀립니다. 목표는 완벽이 아닙니다. 실패를 줄이고 실패를 빨리 들키게 하고 되돌리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네스가 실제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당장 뭘 하면 되냐면 명령 하나로 끝나는 검증부터 만드시면 됩니다.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린트까지 한 줄로요. 그 다음은 AI가 그 명령을 반드시 부르게 규칙으로 못 박는 겁니다. 다 됐다고 말하기 전에 통과부터 하라고요.
그리고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을 정하고 실패 로그를 사람이 아니라 AI한테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이 4개면 시작으로 충분해요. 여기까지가 오늘 얘기인데요. 실제 개발은 한번 검증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테스트하고 결과를 보고 고치고 다시 돌리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이 반복 자체는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 반복을 설계하는 이야기, 루프를 다뤄보겠습니다. 프롬프트에서 컨텍스트, 하네스, 루프 그래프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은 강의로 정리해뒀습니다. 더 깊게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앞으로도 더 새롭고 다양한 테크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